예, 반갑습니다. 저는, 명문대 상위 3개 대학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발표를 맡게 된 권대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 넘겨고요. 간단하게 그 3개 대학 각각의 전형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서강대 입시의 키워드는 288, 292다. 라는 것을 꼭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8, 292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시면은, 자, 일반 논술 전형에서 541명을 선발하는데요. 이때 우선 선발 50%는 교과 15, 비교과 15, 논술 70으로 선발합니다. 자, 이때 비교과 15는 모든 학생이 만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은 15%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실제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경영과 경제의 경우에는 언수 외 100분위 합이 292, 그리고 인문과 사회의 경우에는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 특이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음 자료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이 학생은 언어 1등급 받았습니다. 수리 1등급 받았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하지만 외국어 작년에 패닉이 벌어졌죠. 그래서 외국어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한 문제 차이로 한 문제 틀린 겁니다. 사실상 한 문제 틀려가지고 2등급을 받고 말았는데, 자, 이 친구는 연세대, 고려대 우선 선발 불가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고려대를 못 들어가고 논술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우선 선발 뽑히지 못해서 못 들어갔을 때 서강대에서는 100분위 합이 289.5가 나와서 288을 맞췄다는 거죠. 즉 서강대는 한 문제 정도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을 뽑아가겠다. 연세대, 고대에서 약간 좀 아주 아쉽게 떨어진 학생들을 뽑아가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교과 30, 비교과 20, 그리고 논술을 50% 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과는 모두 만점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는 언수의 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참 재밌는 부분이죠. 언수의 3개 영역이 모두 4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작년까지는 하나가, 언수의 중에 하나가 5등급, 6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학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일반 선발에서도, 자, 논술이, 수능에서 5등급, 6등급을 받은 친구가 서강대에 갔다. 굉장히 특이한 일 아닙니까? 논술로 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올해 입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 서류 전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8, 292 연고대에서 살짝 실수한 친구들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류 전형에서는 아예 서류만 100% 보고 학교 측 발표로는 내신은 하나도 보지 않고 오직 비교과로만 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우수한 학생 중에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서울대 수시를 쓰는 학생들이 일종의 보험용으로 이 일반 서류 전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류 전형, 덜컥 붙어버리면 어떡하죠? 자, 수능 이후에 자소서를 입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을 굉장히 잘 봤을 경우에는 자소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우수자 전형이 있죠. 학교생활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는 서류가 25%가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년에 없던 수능 최저 등급이 도입이 됐습니다. 언수의 사탐 중 3개 영역이 2등급이네. 즉, 일반 논술 전형의 일반 선발하고 같은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서강대에 붙는 학생들이 1.2에서 1.3등급 정도 되는 내신으로 이 일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합격을 합니다. 넘사벽이죠. 이거는 이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절대, 정말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도입이 된 데다가 입학사정관제와 그리고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컷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많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은 1.00등급, 1.1등급 이렇게 되지만은 수능에서 이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은 2점대 초반까지 밀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여기 보이고 있는 자기 추천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라든가 특히 적성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갖고 있는, 뛰어난 업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요. 알바트로스는 어학 특기자 전형인데, 어학 특기자도 어학 점수만 있으면 안 된다. 에세이를 잘 써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류에서 사정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서강대 논술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이 문제 누가 푸나? 학생이 과연 풀 수 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강대 문제, 그러나 서강대 문제를 접근하는 법은 정말 어려운 제시문에서 요점 한마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말 어렵게 하는 사람 치고 알맹이는 하나밖에 없죠. 결국에는 말 어렵게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에서는 어려운 제시문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리고 요점만 파악하는 독해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서강대 논술을 준비하는 시간은 수능 이후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명문대 공통 유형으로 준비하고 9, 10월에도 쉬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서강대를 최상위 목표로 삼겠다라고 하면은 서강대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에도 꾸준히 계속되는 저희 프로세스에서의 그 주말 예비 파이널 수업을 들어줘야,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반드시 서강대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서강대에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5등급 밖에 있는 학생들이 20%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도 4에서 5등급 정도 학생이라면은 논술을 최상으로 썼을 때, 즉 저희 학원에서 항상 우수 답안으로 뽑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자, 성균관대는 올해 우선 선발을 70%로 늘렸고요. 매우 서강대와 유사하게 100분위 합을 최저 등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100분위 합이 최저 등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모집 단위가 글로벌. 이 글로벌 학과들은 거의 최상위 학과입니다.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이 3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언수에 모두 1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리, 외국어를 합쳐서 19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은 언수의 등급합 모두 4등급을 맞추면 되고, 경영,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197,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 중에서 전공예학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196,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학과인 한문교육하고 인문과학 전공예학 같은 경우에는 192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언어 1점 차이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학생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외대 우선 선발도 못 들어갑니다. 이 성적 가지고는. 수리 2등급 받았습니다. 외국어를 잘했네요. 외국어를 만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습니다. 자, 6등급입니다. 언수회를 합쳐서 6등급이면은 서강, 한양,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당연히 연고대는 안 되는 거고요. 이 한국외대까지도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에 놓였지만 수리 외국어의 100분위를 합해보니 196.3이 나와서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균관대 역시 서강대처럼 한 개 정도 등급이 약간 미끄러지더라도 언어에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 학생들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우수자 논술 전형의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언수의 사탐 이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이 2등급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옮겼네요. 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언수의 3개 영역 합이 4인 경우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학과 굉장히 높은 학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학생들은 언수의 3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성균관대에서도 이제 입학사정관과 교과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성균관대는 입학사정관과 교과우수자를 통합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내신만 좋은 학생들을 받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류 100% 전형이 나옵니다. 서류 100% 전형은 글로벌 학과들, 그리고 교육, 한문교육, 그리고 유학, 동양학,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반영 비율을 상당히 낮춰서 전체적인 비교과와 학생들의 적성까지 모두를 평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경영처럼 모집 단위가 큰 경우에도 우선 선발 50%는 서류만 봅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 학생부를 보게 되죠. 자, 일반 선발 학생부를 보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 언수의 등급합 6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내신 등급이 1.5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이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게다가 이 수능 최저 등급이 도입되기 때문에 2점 중반에서 후반까지 밀릴 것으로, 이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2점 후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의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하고 서류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것, 공인 어학 점수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학생부 그리고 서류에서의 입학사정관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서강대랑 달리 논술이 쉽다고 유명합니다. 자, 실제로 쉬울까요? 쉽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분들이죠. 이 시대에 위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모두 다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쉽습니다. 쉽지만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논술을 A에서 2등급까지 5등급으로 했을 때 80%의 학생들이 D와 2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자, 대부분은 절대 합격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자, C등급 이상을 받아야 우선 선발에서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등급이 2점 후반대 안쪽이다. 이 정도면 C등급 이상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이다. 이러면은 B 또는 A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균관대도 역시 마찬가지 서강대처럼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수능 이후에 하루 또는 이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명문대 기본 유형으로 유형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을 연습한 다음에 9월, 10월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일반 우수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언외, 즉 언어 외국어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언외수가 되거나 언외탐이 되거나 합쳐서 4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최상위 학과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파이낸스, 금융학과 같은 경우에는 언외수 또는 언외탐이 모두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이 학생 언어 1등급 잘했습니다. 수리 실수했네요. 수리가 2등급으로 미끄러졌어요. 자, 외국어는 이제 외국어도 약간 실수해서 2등급이 됐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언수에 합쳐서 5등급이 되기 때문에 서강, 한양이 아니라 성균관입니다. 서강, 성균관, 이화여대 모두 우선 선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탐을 잘했죠. 그렇죠? 한국지리가 아쉽게 한국지리 한 문제, 거의 반 문제입니다. 반 문제 틀려서 2등급 받았지만 윤리 사회문화를 잘했기 때문에 자, 사탐을 합쳐서 언외 탐구를 합치니까 4등급이 돼서 한양대 우선 선발에 합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수리가 조금 딸리더라도 탐구에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를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 일반 선발의 경우에도 언수의 사탐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이 2등급 안에 들면 됩니다. 성균관대, 서강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년에 저희 학원에 다녔던 학생 중에 내신이 4.2등급, 그리고 논술은 간신히 탐구 2등급 맞고 다음에 언어 2등급 맞춰서 간신히 맞췄습니다. 일반 선발 기준 간신히 맞췄습니다. 이 학생 한양대에 들어갔죠. 이 학생은 심지어 경기대도 붙었습니다. 난 경기대라도 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최종적으로 한양대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학생이 논술에서 항상 A등급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여기 한양대에서 글로벌 한양 전형, 어학 점수가 필요한 전형에서도 논술이 50%가 들어갑니다. 자, 서강대 측 발표로는 토익, IBT 100점, 그리고 탭스 800점 이상인 학생인 경우에 나머지 이제 제2외국어 기준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총 971명을 논술로 선발한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나머지 서강대, 성균관대로 쓰기에는 어학 점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 아이는 좀 IBT 점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한양 전형이 한양대 글로벌 전형에 도전해서 논술로 뒤집어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실제 사례에서는 IBT 105점이
합격했고요. 110점이 불합격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어학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전형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1차에서는 눈여겨보실 게 브레인 한양 전형입니다. 브레인 한양 전형은 서강대의 아까 말씀드린 일반 서류 전형과 동일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잘 맞춘 학생의 경우에 아무것도 안 보고 입학사정관평가 서류만 100% 봐서 합격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이 수능이 조금 하나 정도 2등급으로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확보하겠다는 한양대의 의도가 보이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학업우수자 1단계는 교과 100%로 선발하지만은 2단계는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 평가합니다. 게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있죠. 역시 마찬가지 한양대도 내신 컷이 1점대 초반이었는데 올해에는 2점대 초반 또는 2점대 중반까지 밀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평이한 제시문이 나서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종합적인 사고력과 제시문간의 연관 파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변별력이 높고요. 무엇보다 한양대, 상경대, 경영 그리고 경제금융 아주 좋은 학과들이죠. 이 학과를 지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수리논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양대 상경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리논술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3개 대학은 논술 중심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의 영향력이 우선 선발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내신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신이 영향을 미치지만, 자, 4등급, 5등급 정도의 학생도 논술을 A등급으로 쓴다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좀 듣고 오시는 얘기 중에, 논술이 크게 점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논술은 다 애들이 다 어느 정도 똑같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자신의 자녀가 논술을 못 쓴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대학에서 채점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낙제점을 받는 학생이 70에서 80%입니다. 자, 떨어진 학생들은 그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우선 선발에서 합격을 하겠다. 반드시 5점 이상, 6점 이상, C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에서 내가 합격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B등급 이상, 즉 7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능 등급을 일반 우선 선발로 못 맞출 경우에는 조금 더 논술에 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학생부 중심 전형들이 있죠. 학생부 중심 전형은 자, 서강대 경우에는 2점 초반, 성균관대 한양대 경우에는 2점 중후반까지 내신 컷이 밀릴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학특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뽑지 않습니다. 그냥 뽑지 않고 면접과 그다음에 에세이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수시 지원의 간단한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6개로 수시 원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3개 대학의 최상위 학과들, 자, 경영, 경제와 관련된 학과들이겠죠? 그리고 정책, 글로벌 리더, 이런 학과들입니다. 그 학과들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연고대를 지원했지만, 연고대에서 등급을 못 맞춰서 뒤로 밀려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틈새로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상위권 학과를 피하고, 그죠? 소나기는 좀 피하고, 중위권 또는 하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경쟁이 좀 낮아지는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같은 상위권대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학생들 많은,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